안녕하세요.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이 대선 후보는 이 당무 정권을 가진 미래 권력입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도 중진 의원도 쉽게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수시로 쓴소리를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네, 펀치. 요즘 대선 때문에 너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네. 이재명 후보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그런 일부 문자 메시지를 받으니까 네. 그 윤석열 후보한테도 더합니다. 제가 아, 그렇죠, 민주당. 그렇죠. 당연히. 근데 윤석열 후보한테 뭐라고 하는 건 별로 기사가 안 되고요. 안 되고 이재명 후보한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요. 어쩌다는 거. 네. 그러니까 좀 기대 안 했는데 하는 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특히 이제 조선 후보가 네. 근데 그 이상민 의원님은 여당 속의 야당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사실 당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아주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더욱더 이제 눈에 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 대선을 보면 우리가 비호감 선거라고 하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가족 관련 이슈다 뭐 의혹이다 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번 선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렇게 그 대선 전국이 네.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 혼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좀 심지어는 혐오까지 극단적이고 네. 혐오까지. 그래서 뭐 상품을 고르는데 내가 이거 사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억지로 강제된 네. 네. 저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할 수 없이 네. 그 정도가 너무 극도로 네. 이렇게 좀 표출이 되고 네. 그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이제 후보들 네. 그리고 각 당의 하여튼 뭐 저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반성할 점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쩌면 이번 대선이 역사적인 그 흔적이 남는 네. 대선일 거라고 봅니다. 아주 안 좋은 의미에서. 네. 네. 그래서 국민들께 하여튼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예. 그 정치인들과 후보자들의 책임이 큰데요. 그 어쨌든 뭐 검증은 하더라도 네. 분명한 증거를 갖고 하고 네. 그것도 필요하고 적당한 범위 내에서만 해야지 계속 그거 가지고만 붙들고 늘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그것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줄지어 이렇게 각 정치권이 그걸 생산해내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못마땅하죠.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의혹 제기해서 그걸로 싸우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선거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근거도 거의 합당한 근거를 예. 제시하고 네, 네. 또 그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시간 내에 현무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막 너무나 풀리지도 않고 해결도 안 되는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면 네. 점수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예. 예. 그러니까 꼭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고3 학생들도 중3 학생들도 잘 아는 이치인데 네. 이 국정을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들한테 그 사회 문제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후보들이 네. 또 캠프 관계자들이 오히려 그를 흐트러 놓고 오히려 뭐 안 되는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고 상대한테 상처 주는 것만 몰두하고 있으니 자기도 결국은 저 피드백 돼 가지고 또 상처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이 의원님께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한 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셨잖아요. 예. 당내에서 공격을 많이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 이제 그 내용 가지고는 얘기 못 하죠. 네. 제 말이 뭐 국민들의 일반적인 보편적 네. 인식과 동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왜 발목 잡냐? 그렇죠. 아. 왜 네. 도와주지 않고 네. 이재명 후보를 툭하면 발목 잡냐? 그래서 예. 툭한 적이 없다. 어쩌다지. 네. 근데 사실 후보한테 쓴소리하고 이거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좀 필요해요. 필요하기는. 아니 그렇죠. 본인을 그렇죠. 위해서도. 왜냐면은 아니 모든 사람이 전지전능하지가 않잖아요. 네. 또
실수도 있고 네.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얘기를 감히 못합니다. 보니까. 맞아요. 못 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백 국장님이나 강 국장님도 네. 저 후배들 쫙 있으면 후배들이 이렇게 싫은 소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눈치 보게. 그렇죠. 맞아요. 예.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그럼 다 오르신 것 같잖아요. 내 말이 옳은 것 그래. 같고 후배들이 말 잘 따르는 것 같고. 어. 근데 두 분 안 계시는 데서는 엄청 쉽죠. 그러겠죠. 맞아요. 예. 어. 예. 근데 가끔씩 이거 아니잖아요라고 하면은 하면은 사실은 찔끔하죠. 뜨끔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그렇죠. 해보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부에서 얘기가 나와야지 밖에서 하면 또 안 듣잖아요. 밖에서 하면 당연히 비판하는 네. 거지라고. 네, 그거는 이제 높으신 분들은 진짜 당연히 그 내부에서 얘기하지. 다 알아듣게 하면 내가 그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고 보완하고 그럴 텐데 뭐 왜 그걸 밖에다 들고 떠드냐 그러는데 오죽하면 밖에다 떠들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그건 아닙니다. 그 귓속말로 저기 국장님 이거 잘못하시는데 그러면 잘 들으시겠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네, 이거죠. 공개적으로 해야 네. 되고 또 제가 사적인 관계로서 친구가 아니고 또 선후배도 아니고 네.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국민의 민심을 대신 전달해야 될 대변력과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해야죠. 네, 그런 그렇죠. 목소리가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그렇죠. 실조는 알려야죠. 네. 근데 이번에 비판하셨을 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기본 가치나 기본 노선과 다르게 간다. 그리고 입장이 왔다 갔다 말이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재명의 민주당이란 말에 질겁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 그 한 달쯤 됐나요? 그 네. 대전에 이제 대전 충남을 네. 돌 때였습니다. 네. 그 대전을 먼저 돌고 네,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네, 또 뭐 시장 등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그 다음에 충남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날인가에 뭐라고 TV를 보니까 네. 딱 이재명 후보의 저 말이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이재명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질겁을 했고 네. 네. 아니 여기가 민주당이 사당이 아닌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공당입니다. 네, 공당이죠. 요 일정한 공적 목표를 가지고 네. 공적 가치 기반에 그걸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정권 창출도 되어 있었고 또 이번에도 국회의원도 170여 명이나 있고 네. 그럼 공당인데 이게 왜 이재명이 당이 되어야 되나요? 그건 도저히 그러니까 사당화는 안 된다. 이거죠? 사당화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어느 누구든 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네.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네. 그건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네. 네. 일개 후보인데 네. 후보가 펴달라고 하기는커녕 그 당을 내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냐. 물론 그 뜻은 민주당의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제 새로 개혁하는데 자기도 역할하겠다. 좋게 해석하면 그런 뜻으로 네. 받아들여집니다. 또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런 뜻인데 왜 또 그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 뭐라고 하냐라고 이재명 후보 측근 주변에서는 저한테 그래요. 웃기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하지. 네. 민주당이 지금까지 잘못했는데 내가 대선 후보로서 왜 역할도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개혁해 나가는데 자기 개혁하는데 나도 역할하겠다. 이렇게 하지. 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이 되겠다고 해서 질겁하게 만드냐. 어? 네. 그 레이저를 맞으셨는데 끄떡 안 하시네요. 누구요? 저요? 이재명 후보 측근들이 막 레이저를 쐈는데. 소금 뭐 문제폭탄하고 뭐 그전보다는 덜 들어왔어요. 그 전보다. 네, 제가 이재명 후보 지사직 그만두라고. 예, 그렇죠. 제가 이제 네. 그때 하는 선관위원장 네, 경선을 관리하는 이었는데 이제 제가 뭐 그만두라고 막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만두는 게 좋겠다. 네. 본인이 법적 제재를 받으니까 네. 뭐 이런 취지를 했더니 뭐 그거 가지고도 막 문자가 엄청 왔어요. 또 근데 당을 떠나라. 이번에는 예. 뭐 전두환 발언 가지고 네. 그런 국민의 일반적 보편적 인식과 동떨어진 그리고 본인이 또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이제 전두환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을 했냐. 그리고 또
전두환의 공에 대해서 얘기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그렇죠. 비판했냐. 그리고서 본인은 또 대구 경북 가서 그 뭐 결국 그거 왔다 갔다 하는 태도, 네.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 동떨어진 얘기, 네. 더더구나 그 지역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부추기는 네. 그런 잘못된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내용이 좀 더 아플 텐데 네. 그 전보다는 문자 폭탄이 덜 오더라고요. 덜 왔어요? 예. 왜 안 오지? 내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옳은말을 하시니까 그렇게 했죠. 옳은말을 하시니까. 아, 예. 예. 근데 후보가 자꾸 말이 정말 정책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현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역사적인 문제도 그렇고 자꾸 말이 자꾸 달라져서 신뢰성을 좀 너무 잃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본인이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깎아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그 정치에 대한 특히 정치에 몸담고 있는 그 정치인들 저를 네. 포함해서 네. 에 대한 국민이 신뢰가 낮고 불신이 커지는 거는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 네. 그렇죠. 또 표리부동하다는 거, 네. 내로남불 이런 점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원인을 그렇죠. 네. 자초해서 네.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불신을 어떻게든지 완화하고 신뢰를 높이려면 일관적으로 그렇죠. 또 겉과 속이 같게 네. 그리고 내로남불 안 되게 네.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더 날쌘 비판, 자기 개혁 이렇게 하는 것이 신뢰를 하나씩 벽돌 쌓는 그렇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네. 예, 이 의원님이 조금 아까 그 지역주의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호남 가선 이 얘기하고 뭐 경북 가선 저 얘기하고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결국 이제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후보들은 그 약간 지역주의에 좀 편승약 표를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지 그거는 우리 않을까요? 민주당이 그를 네. 극복해야 된다는 것은 네.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죠. DJ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본인이 호남 출신이지만 자신은 이제 호남 출신에 얽매여서 안 된다고 공언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경북 그 보수에 있는 사람을 중용해서 네. 비서실장이라고 맞아요. 등등등 맞아요. 했잖아요. 김중권 인물들도 네, 그랬고. 그랬었죠. 네. 더구나 뭐 자민연합 김종필 그 당시 네. 그 대표 그쪽하고도 손을 DJ 잡고 연합을 예. 했고. 네. 어쩌면 융합해 나가는데 선도적 모델을 한 보여서 높이 평가되는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본인이 자신의 정치의 역정에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네, 것이었고 네, 네. 뭐 두 분이 그랬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 대한민국의 결함이 지역주의에 함몰돼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했는지 넘어서야 된다고 하고 지금은 많이 지금 노력해서 그렇죠. 진행 잘 되고 있는 네.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저 호남 가서 이런 말, 저 대구 경북 가서 이런 말. 물론 옛날에 예. 교통통신이 잘 안 되고 할 때는 저기서 저런 말 해도 예? 여기서 이런 말 해도 하기야. 전달되는데 한참 전달이 안 걸려요. 되죠. 맞아요. 그죠? 네, 그죠. 한참 걸리고 네. 이재명을 말하면 오니까 뭐 그런가 네. 보다 하는데 네. 지금은 실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요즘 말로 젊은 친구들 말로 리얼타임 아니에요. 네, 네, 그냥 네. 다 하는데 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네, 그렇죠. 네. 호남 분들이 볼 때는 네. 저기 가서 얘기하고 또 대구 경북 분들이 볼 때는 저쪽 가서 저 얘기하고 진정성이 안 느껴지죠. 그러면 더 손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네.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한 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당정이 있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가 아주 핫한 이슈인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이 부동산 세금 강화하겠다고 그랬다가 우리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보면 종부세도 다 동결하겠다. 그다음에 재산세는 또 깎아주겠다. 뭐 계속 양도세도 완화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부 방침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당정과에도 합의가 안 돼 있고 말이 옛날하고 너무 달라져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것도 비판받아서 마땅한 것이 그러니까 당장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지금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그런 혼란스럽지 될지 않습니까? 거의 국민 얼어붙은 거 아니에요? 입장에서 네. 예.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역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역점을 두는 거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 네. 특히 서민 주거를 안정화시키는 거. 이게 제1차적인 목적인데 그렇죠. 네. 시그널이 정부 정책이 여러 혼선이 빚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책에 혼란이 오고 오히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어쩌면 부동산 시장의 강자인 부동산 다 보유자들이 꿈쩍도 안 하는 오히려 여러 정책들이 효과가 없게끔 만드는 원인 제공을 거꾸로 네. 우리 쪽에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더더구나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네.
더불어민주당 네. 집권 여당의 후보이니만큼 네. 당연히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임기 중이기 때문에 그 국정을 책임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조율해서 그렇죠.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정해진 당의 정책의 기조와 조율하면서 맞춰가면서 네. 정책을 내놔야지 후보가 그냥 일반적으로 내놓게 되면 그로 인한 역작용이 엄청나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170여 명이나 있는 공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기가 지금까지 정부 여당 청와대와 정해놓은 정책의 기조가 그렇죠.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있는데 이거 뭐 이재명 후보의 한마디에 그냥 쭈르륵 해서 뭐 아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랬는데요. 예,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네.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후보 말고는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그냥 뭐 쌍기옥 동그라미 하여간 뭐 그냥 그러니까 꼬붕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저는 뭐 거죠.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가장 큰 이슈가 그동안엔 대장동이었는데 이 대장동 수사가 사실 흐지부지 돼 가고 있어요. 그냥 거의 뭐 그냥 이 시작은 뭐 크게 했다가 나중에 나오는 거 거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저희들도 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검찰 경찰의 네. 수사 태도나 네. 수사 방법이나 역량이나 네. 야 이 사람들이 수사기관이라고 글쎄 할 수 말이에요. 있나? 네. 의지가 있나? 네. 도대체 뭐하러 지금 그냥 세월이 약이겠지요. 네. 그냥 뭉개고 그냥 가버리려는 전략인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우리도 지금 이재명 후보도 뭐 정책적 여러 가지 과오는 있을지언정 네. 본인은 한 푼도 받은 적 없다라고 네, 네, 네.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말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수사를 빨리 해서 진상 규명을 해가지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네. 정책적 책임이 법적 책임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이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의혹만 증폭돼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소위 말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네.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빨리 결정을 해서 이것이 대선의 후보를 결정하는 주요 이슈가 돼서는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의혹만 가지고 계속 가면 어.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정말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막상 특검법 논의는 거의 안 되고 또 여당이 법사위에서 이걸 특검법을 상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여야가 안 돼서 합의가 안 돼서 합의가 안 돼서. 상정도 안 하고 안 다루고 있다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네. 두 당이 할 생각이 없고 네. 네. 두 후보도 진짜는 진심은 없나? 아하.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특검하자 네. 양쪽이 그러고 있지 실제는 없는데 국민들 그 눈속임용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들 정도니 네.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네. 속임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싶습니다. 양쪽 다 대충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자 약간 이런 예, 말로만 보인다는 거죠. 뭐 예. 말로만 뭐 다 해 뭐 이러고 네, 특검해 네. 뭐 하는데 네. 우리가 보통 그 애들끼리도 뭐 어른끼리도 뭐 저기 한 캥기는 사람들이 더 저기 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보면은 저 분명히 캥길 것 같은데 캥기지 않다고 더 막 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실제는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거. 앞에서만 쇼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네. 거죠. 네. 예. 근데 그 말 쇼. 네. 예, 딱 맞네요. 근데 지금 그 사실 뭐 이재명 후보도 뭐 아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서 사실 뭐 분위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민주당 내에서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그 이재명 후보의 세일즈맨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잘 그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세일즈라고 해서 지금 길거리 가서 이재명 후보 찍어주십시오 하면 어우 진짜 이재명 찍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 지금 선거법상 네. 길거리 나가서 네. 운동도 할 수 없고 그쵸. 어디 오프라인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한다면 네. SNS 네. 온라인을 통한 건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근데 SNS를 통해서 네. 하는 방법은 네. 네. 자기들끼리 확증 편향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아. 그 집단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예. 아니 제가 저 여기 백조님한테 네. 예. 여기 조선일보 와가지고 백조님한테 조선일보 가족분들한테 우리 저 이재명 후보 찍어주세요 하면 어유 잘했어요. 제가 찍어줄게요.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 찍으려고 했는데 이재명 찍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바로 하진 않죠. 네. 그죠? 네.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너 봐서라도 안 찍는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저도 배웠는데요. 예. 기본 원리인데 예. 메시지가 힘 있고 설득력 있으려면 메신저가 우선 신뢰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확신이 맞아요. 좀 네. 있어야 되죠. 예, 그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공감, 네. 설득력, 뭐 이런 신뢰감 이런 게 구축이 된 다음에 맞아요. 네. 그 사람이 메시지를 해야 그게 힘 있고 설득력 있고 실효성 있는 저 메시지가 되지. 그렇죠. 네. 그냥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막 끙끙거리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이재명 한마디 하면서 그렇죠. 이재명 참 이러이러한 좋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래서 그런 거 틀리다고 하는데 예. 우리 당에 이게 늘 어떤 권력자가 생기면 네. 우리 당만이 아니에요. 저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저쪽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그렇죠. 또 다른 어느 집단도 어느 빅브라더가 생기면 그 주변에 네. 십상시들도 생기고 예. 문고리 또 문고리 3인방도 생기고 네, 네. 예. 그리고 막 쓴소리보다는- 맹종파들 그렇죠. 이게 맞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본인을 망치는 거죠. 근데 맞아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원들 중에는 왜 울었다는 사람 있지 않았어요? 그 예, 뭐 이재명 후보가 쓴 전기를 책을 보고 보고 울었다. 자기 까지. 부모를 보고 좀 울으라고 그러세요. 자기들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네. 예. 아, 맞아요. 자, 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진짜 그거 설사 눈물이 나와도 네. 정치인이 국회의원이면 네.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기 많은 힘들어하고 이런 저기 하는 분들한테 사실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이재명 후보의 책을 보고 눈물을 했다 그러면 국민들 그 지역 유권자들이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네. 하긴 놀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그게 별로 주요한 마케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역마케팅이 될 수도 있다. 예. 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뭐 윤석열 후보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제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했는데 김건희 씨 의혹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라고 아니 생각하세요? 최근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 건 허위 경력을 허위 경력? 기재했다는 거. 네. 본인도 뭐 욕심을 내다 보니까 네. 뭐 좀 뭐 이렇게 좀 부풀렸다. 부풀리다 뻗다 뭐 이렇게 네. 하는데 뭐 그 공직을 안 갖는 그러나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영부인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포스트레디. 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네. 그러면 공적 책임, 공적 공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아하. 네. 그죠? 네. 그리고 그것도 사과도 그냥 뭐, 글쎄요. 그냥 어떻게 그냥 아예 하기 싫은데 그냥 뭐 하는 식으로 옆에서 자꾸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니까 네. 뭐 하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아예 뭐 한때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뭐 기억도 안 나는데요. 네. 거기다가 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네. 관훈 토론회 가서 부분은 모르는데 네. 전체는 허위가 아니다. 네.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부분이 허위면 전체가 허위죠. 아니 물 네. 운동이에 네. 흑탕물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전체가 흑탕물이지. 거기 흑탕물만 떨어진 데만 네. 흑탕물이고 나머지는 맑은 물이에요. 아,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저 검찰총장까지 한 분인데 네. 이분이 도대체 아니 수사를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나? 사안을 이렇게 막 네. 이렇게 막 균형 있게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네. 자기적인 편집에 의해서 했나?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못 네. 보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아, 의혹 자체보다도 의혹에 대응하는 태도가 더 대응하는 문제다. 태도가 이다. 너무나 기가 막힌 부분은 모르는데 전체가 네. 전체는 허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하, 네. 예? 그렇죠. 근데 유 의원님께서 준리 의혹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일이 그렇죠. 아니라는 줄리 식으로 이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과거에 예.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솔직히 없고. 네. 그러나 줄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유튜브 보면 줄리였다,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선정적이고. 그렇죠. 아니 줄리였으면 어떻고 네. 뮬리였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네. 그 사람이 그 사생활이잖아요. 사적인 부분.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설사 퍼스트 레디가 돼도 그거는 뭐 공적 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예. 노타치 관여는 하지 말고 다만 공적 부분과 관련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주가 조작 의혹권, 네, 예. 그다음에 허위 경력 의제권. 이거는 대학을 교수 채용이나 뭐 하는데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적 처벌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부분은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뭉개고 가려고 하는 네. 그 태도 또는 외면하려고 하는 윤석열 후보 네. 그것이 더 좀 개탄스럽다 네. 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두 후보 모두 가족 논란이 꽤 많아요. 이제 아까 윤석열 후보는 부인, 뭐 장모 뭐 많이 있고 또 이 후보도 본인의 형수 욕설이나 형 뭐 강제 입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아들의 이 뭐 도박 또 성매매 의혹 이런 거까지 나왔는데 이 가족에 대한 책임 문제, 그리고 가족 의혹 문제 이건 후보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까지 사과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될 거라고 물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네. 지금 양 후보 쪽에 제기되는 의혹들이 네. 국회의원 선거나 네. 또는 저 지방선거에 네. 만약에 거론됐다, 네. 제기됐다, 네. 이러면 그 후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다 이럴 때는 네. 그거 공천 그대로 유지 못할 겁니다. 아, 그렇죠. 과거에 후보 그거 다, 교체하고 예, 하기도 했었어요. 취소시킵니다. 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그 후보를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우고 저 지방선거에 지방의원이나 또는 단체장 후보로 내세웁니까? 네. 그냥 대선 후보니까 양쪽이 막 무럭무럭 아주 그냥 저 하루가 서로 저 아깝다 네. 할 정도로 서로 막 반나절씩 이렇게 저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생산하고 네. 그런데도 누구도 저 후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없어요. 네. 후보 교체가 안 되죠, 지금. 예, 지금 그랬다가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네, 네. 선거 포기하는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안 맞는다 해서 바꿀 수도 없어요. 네. 윤석열 후보도 똑같을 네,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결함이 많지만 그냥 겪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만 피멍이 나는 겁니다. 네. 뻔히 보이는데 아. 아니, 모르면 네. 사람이 물론 다 결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숨기고 싶은 과거도 있고 있죠. 네. 네. 그게 다 드러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처럼 막 그냥 막 잡동산이 온갖 그냥 망가진 톱니바퀴처럼 네. 이거는 저 재활용도 안 합니다. 네. 그죠? 네. 예. 그렇죠. 아니, 너무 근데- 지저분한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 이슈들이 계속 제기할 때마다 이제 사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사과하는데 조금 늦은 것 같고 한 박자 늦은 것 하여튼 같고 며칠 걸려요. 그다음에 이 이재명 후보는 막 금방 곧바로 사과해요, 또. 금방 사과해 보여요. 근데 그러니까 둘다 한 좀- 사람은 네. 너무 늦어서 저 사람 진짜 사과할 뜻인가? 네. 그렇죠. 억지로 하네? 네. 그리고 한 사람은 너무 빨리 하니까 네. 도대체 진짜 사과 뭔지 안 알고. 무슨 뉘우치고 사과하는 건지 그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글쎄요. 근데 어떻게 사과를 하는 게 적절하게 사과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애들한테 잘못했다고 잘못을 빌 때도 그렇고 네. 또 바꿔보면 알잖아요.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 뭐에 대해서 잘못했는지를 뭐에 그게 대해 사과한지가 확실하게 없어요, 얘기를 잘. 해야죠. 네. 그거 하기 싫은 거니까요. 둘 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두 사람 다 뭐에 대해 사과한지가 애매하게. 예. 명확치가 않아요. 그냥 큰절 한번 하고 또 윤석열 후보도 뭔지 모르게 그냥 윤석열 네. 후보는 자기 부인 김건희 씨가 사과한 게 그거는 잘했다고 적절하다. 평가한다. 적절하다. 아니 자기가 무슨 평론 평론이죠. 평론하다. 평론 지금 사과. 남의 문제 얘기할 일이 예, 예. 아니잖아요. 맞아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네. 자기가 사과할 일이죠 지금. 네, 맞아요. 예? 아 그게 재밌더라고요. 좀 너무 황당하고. 네, 네. 그리고 저 이재명 후보는 부모가 죄라기 때문에 부모가 뭐가 죄예요? 진짜 그러니까 부모 전체에 모든 대해서 세상의 부모를 다 같이 저 무슨 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네, 참.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가장 재밌었던 말이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했다가 비판을 받으니까 존경한다고 말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했는데 이것도 너무 가벼웠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그런 말도 네, 그러면 존경하는 이란 말 하지 말던지. 네, 존경하는 말은 그냥 수식어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면 되지. 그렇죠. 네, 예, 그냥 굳이 뭐 전직 대통령 이렇게 존경하는 것까지 안 붙여도 그냥
아무리 네, 전 대통령 이렇게 해도 뭐 그게 뭐 불경하다 네. 생각은 안 들잖아요. 네. 통용되는 얘기고. 네. 제가 뭐 저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는데 꼭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안에 오히려 붙이는 게 더 이상하지. 그렇죠. 야,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고 예.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고 네. 뭐 하는데 좋은 점 나쁜 점 얘기를 할지라도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유세하는 과정 전체를 보면 사실 거의 이재명 후보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만 보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원팀의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너무 원맨 쇼로 가는 건 아닌가요? 어떤가요? 너무 원팀이라 그렇습니다. 예? 너무 원팀. 너무 너무 원팀이라. 원팀이니까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니 선거는 후보를 네. 부각시키고 후보만 보이는 게 마땅하고요. 네. 또 후보 말고 딴 사람이 뭐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법상 본 선거 기간 네. 넷만 그 2주인가 3주 정도 있죠. 네. 그때만 그 모든 사람이 뭐 길거리 나가서든 어디서든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재명 후보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다만 온라인을 통해서만 네. SNS 네, 네. 이거는 뭐 가능하지만 네. 그거야 뭐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뭐 방송 이런 데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후보 말고 뭐 국회의원들이 뭐 하느냐 이런 얘기. 좀 그쵸. 이재명 네. 후보도 그 얘기하거든요. 네, 또 이재명 네. 주변에 네. 있는 국회의원들 왜 안 뛰느냐. 안 뛰냐 그러는데 국회의원이 어떻게 뛰어요? 뭐가 뛰고? 그리고 그래요? 국회의원이 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네. 국민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될 주책임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먼저 뛰어야 되는 게 1차 후보 책무가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이재명 후보가 약간 서운한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근데 아닐까요? 서운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 예. 몰라서 윤석열 서운한 후보도 거예요. 윤석열 후보도 아니 그러니까 사람 후보 입장에서는 그쵸. 왜 나만큼 안 뛰지? 네, 이런 네. 생각.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때. 그런데 자기가 같지가 않거든요. 네. 자기가 아니죠. 다른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 협력자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도움을 후보가 좀 도와주세요 해서 100개, 1000개 예의야 중에 한두 개 도와주면 고마운 겁니다. 고마워라. 네. 네. 예. 네. 욕이나 안 하고 쟤는 안 뿌리면 다행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많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랑 이 차별화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보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잘못됐다, 실패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계속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정권 교체론의 벽이 워낙 높으니까 이걸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차별화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가 좋은 전략이고 득표가 됩니까? 저는 네. 물론 역대 선거 전에 집권당 후보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네. 심지어 그 대통령이 탈당하고 탈당하라고 요구했죠. 마치 네. 이렇게 눈속임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효과는 있었겠죠. 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이치적으로 따지고 도리로 따질 때 네. 집권 여당 후보는 네. 그 정권이 했던 공도 있고 과도 있다면 네. 다 송두리째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공도 네. 진행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승해서 더 잘 되도록 해야 되고 네. 실적이 있고 공적이 있다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를 수정하고 보완하지만 책임도 내가 떠안겠다. 네. 오히려 국민한테 그렇게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이 그게 책임 있는 더 모습이다. 저는 제가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하고자 하고 이런 정책하고 이렇게 했지만 땜질이 되고 네. 효과는 없고 오히려 혼란을 주고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기조를 하고 철석같이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국민들께서도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정책 믿고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네. 이렇게 좀 그렇게 호소하겠어요. 책임 저한테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 당원으로서 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저희도 저 이상민 저 국회의원도 저도 동참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책이 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하다가 혼자 한 거라고 떠미는 건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 네, 여당 네, 전체가 네. 다 한 네. 거죠. 여권 예. 전체가. 그러니까 네. 저는 오히려 공도 과도 다 떠나야 되고요. 방역, K 방역도 실패했다는 그것도 경솔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면 네. 저는 좀 기억이 없는데요. 네. 왜냐하면 방역은 지금 진행형입니다. 네. 어떤 때는 그 효과가 잘 있었다가 또 어떤 때는 뭐가 좀 잘안해서 또 잘못하면 창궐하고 네. 또 그걸 사그러들 것 같고
지금 앞으로 지금 상당히 어떤 분들은 4, 5년 간다는 말도 있고 네. 내년쯤이면 좀 잦아든다는 네. 분들도 전문가들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저 처음 겪는 미중 이후의 인류적 위기 사건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서 이를 막고 치유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네. 여기에 뭐 책임 문제를 거론하고 하는 것부터가 섣부른 거고 설사 여기에 정책적 실책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떠나야 될 부분이다. 네. 오히려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별화가 아니라. 네. 아.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이제 가족 논란들이 너무 이제 심하게 일어나니까 사실 그 얘기만 매일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서는 국민들이 그 두 후보의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거를 점검할 길이 없거든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안도 했습니다. 네, 네. 네. 이미 그 정책 토론하자. 네, 하자. 토론하자. 네. 그럼 토론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후보끼리 하는데 그 얘기는 참 못 하거든요. 당신 아들이 뭐 어떻게 했니? 뭐 당신 부인이 어떻게 후보 저희는 왠지 두 사람 얘기할 것 같아. 그 얘기 그쵸, 또 그쵸, 그쵸. 싸울 것 같아 또. 해볼 땐 네. 안 나올까요? 뭐 후보들조차도 그 얘기를 하면 네. 뭐 더 얘기할 거 없고 더 기대할 필요 없고 그러면 뭐 저기 뭐냐 달고니 게임에 뭐 나오듯이 그 네. 오징어 게임 보듯이 네. 해야 되겠는데 네. 저는 그러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아니다. 네. 어쨌든 그 얘기를 하더라도 네. 주된 의제는 우리에 많이 놓여 있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코로나19 퇴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 방안이라든가 기후변화 탄소 중립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네. 네.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네. 인구 추에 대한 그 공적 연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많죠. 정말 경력 현안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막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만 의제 잡아서 무수하게 뭐 TV조선에서도 하고 네. KBS도 하고 MBC, 네. SBS 하고 뭐 YTN, 연합뉴스 왜 빠진 방송 없나요? 예, MBN, 다, 예. 예, 뭐 이렇게 채널 A, 네. 이제 또 JTBC, JTBC 네. 뭐 이렇게 하여튼 다 이런 방송들 온갖 좀 하면 저 의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쟁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떤 건 같은 거, 그렇죠. 어떤 건 다른 거. 네. 그럼 다른 거 가지고 좀 더 심화된 토론을 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후보들도 실력을 쌓게 되고 네. 네. 또 보는 국민들도 제 국가 운영에 대한 그런 의제가 가지런히 정렬이 되고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집단지성, 지혜를 네.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하는 거 물론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좀 갑자기 나온 그죠. 분이 아직 아니세요? 준비가 좀 덜 돼 네.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뭐 토론이라는 게 네. 2시간 토론하면 뭐 전체를 다 드러나는 실력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있는 것부터 먼저 하시면 되죠. 아, 네. 자신 있는 거. 토론을 빨리 하자. 검찰 개혁부터 하든지. 네. 그럼 그거 가지고부터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 좀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하면 뭐 충분히 학습 능력 수 있다. 있는 분들이시니까 네. 그에 대한 이제 정책적 쟁점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지난 경선 때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이제 후보 사퇴한 분의 표를 사표로 할 거냐 아니야 갖고 논란이 크게 일다가 결국 이제 사표로 하고 해서 결선 투표 없이 갔는데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래도 법원칙적으로 보면 그 사표로 만들지 않고 결선 투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법대로 하면 네. 그 법대로라면 저희들은 당원당규가 있거든요. 네. 국가로 말하면 헌법 법률인데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당규에는 반드시 네. 특별당규라는 규정이 돼 있어요. 특별당규는 전 당원의 투표에 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다 위임해서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특별 의결 규정이죠. 네. 특별 결의 사항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중도 사퇴한 후보의 표는 무효 처리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과반수 득표율 계산에도 분모는 유효표, 네. 유효표만 분모로 하도록. 네. 이게 이제 2012년부터 규정되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돼왔는데 지금까지는 그 전에는 저 중도 사퇴한 분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고 모르고 지나왔는데 아.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죠. 그렇죠. 네. 중요했죠, 예. 정말. 그러니까 뭐 저희 선관위에서도 네. 여러 이제 저도 법률가지만 네. 저 개인적인 법률적 식견뿐만 아니라 전직
헌법재판관이나 또는 법률에 있는 분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근데 네. 뭐 특별 단계가 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를 무시하고 달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근데 지금 그것 때문인지 지금 이낙연 그 전 대표가 지금 선거 유세 지원 이런 쪽에 들어오지 않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데 이낙연 후보가 언제쯤 도움을 주시러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낙연 후보하고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소통한 적이 네. 없는데 네. 뭐 하여튼 웬만하면 다들 좀 이게 하잖아요. 네. 뭐 속으로 뭐 아유 저 뭉실렁거리는 마음이 생겨도 네. 좀 웬만하면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네. 참여하는데 저쪽에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두 분 다. 쪽에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상당히 찔기 예, 아직 독특해요. 마음이 정리가 안 되신나 봐요, 그게. 예, 뭐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제가 홍준표 후보는 저 개별적으로 좀 친해서 아, 네. 그 경선 중에도 전화를 했죠. 그분이 막 그렇게 뜨기 시작할 때, 그러네 홍 선배, 저기 뭐야 열심히 하시면 모르겠다. 한번 예. 좀 잘 좀 해보시라니까. 막 자기도 막 뜻밖의 젊은이들이, 예. 저 청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호응을 해줘서 아주 어비되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선 끝나고 네. 이제 위로 전화를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대뜸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네. 저 TV조선 강적들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전화를 했죠. 네. 네. 조심스럽게 네. 이렇게 홍 선배 그랬더니 고소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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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홍카콜라네요. 그래서 저 이제 고소할려 그래서 나는 홍 선배가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죠. 내가 홍 선배가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 내 방송 나갈 때마다 내가 홍 선배가 유력해 보인다 내가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예. 근데 좀 궁금한 게, 이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충청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표심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충청은 윤석열을 낳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아들은 무슨 아들? 뭐 아들, 사위, 뭐. 하긴 다 조카, 사칭하죠. 뭐. 근데 충청 표심이 어느 쪽도 확실하게 안 기울어져 지금의 있어요. 국민의 민도는 네. 그전처럼 충청도에 막 이렇게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산소 쓰는 거. 네. 네. 조상 산소 쓴 거 가지고 자기가 뭐 충청인이다.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혹해서 넘어간 적도 있고 그런데 네. 그것 때문에 넘어간 건 아니겠지만 네. 지금은 국민의 민도가 많이 높아져서 네. 그렇게 뭐 얄팍하게 하면 넘어갈까요? 나는 별로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냥 별로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호사가들 몇 명은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있겠죠. 네. 가급적이면 그래도 우리 충청도에 그 연이 되는 사람. 네. 네. 그렇게 따지면 뭐 한둘인가요?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지금 두 후보가 사실은 상당히 그 결격사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국민들이 아유, 사람 보고 찍기 뭐하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정권 교체론 이게 큰 힘을 마지막에 발휘할 거냐 아니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집권 당이고 그 네. 후보이니만큼 집권 세력의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전체적으로 네. 총괄적으로 그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건 틀림없죠. 네.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어쨌든 정권 교체론이 평가를 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저희들한테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발하고 네. 잘해야죠. 그렇죠. 예. 네. 상황이 우리한테 뭐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만하지 마라. 뭐 이게 아니고 지금 뒤쫓아가기 바쁘죠. 네. 오히려. 네. 분발해야 되고. 네. 사실 대선이라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건데 이 의원님 입장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뭐 민주당을 대신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또 민주당 의원이고 또 이재명 후보하고 또 이렇게 그 자별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많이 알려진 대로 추진력 있고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있고 그런 점은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선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 본인이 경계해야 될 것은
국정은 이 규모가 너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같이 조율하면서 맞춰가면서 특히 반대파를 어떻게 하면 설득하고 공감을 끌어내느냐 그리고 기다릴 줄도 아느냐 이 덕목이 기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특장은 잘 발휘하고 극대화시키되 본인이 부족한 또 의원 경험이 없고 정치 경험이 일천하고 또 성격상 이런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한 이상 보다 누군가가 제어 역할을 하고 브레이크를 하는 그런 목소리를 좀 자주 듣고 귀담아 들어야 된다. 물론 들을 때는 듣기 싫겠지만 그래야 쓴 약이 몸에 좋죠. 몸에 좋다. 아, 이 말이 훌륭한 강 국장님 쓴 약이 몸에 좋다. 네. 요즘엔 뭐 꼭 안 쓰고 달아도 좋은 약들이 네. 많지만 네.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네. 여야 후보의 가족 관련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실 대선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혼탁해지고 있는데 80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당 속의 야당이라고 하는 그 이상민 의원 모시고 오늘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왠지 좀 속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더 네. 스트레스 받는 네, 아니에요. 네, 원래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실 이런 데 출연하면 그 자기 당 후보 칭찬하기 바쁜 게 보통의 그 경우인데 오늘은 우리 당 후보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옳은 소리, 쓴 소리 하는 그런 얘기를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마 진정성이 더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이상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겁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애정에 보답하고자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12월 한 달간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 슈퍼 챗, 슈퍼 땡스, 슈퍼 스티커를 보내주시면 그 수익 전액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한 달간 조선일보 유튜브를 향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